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 높은 연봉,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친분까지.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자랑은 예상치 못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적으로 나의 가치를 높여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자랑이 허세로 비치면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에 깊은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겪은 실제 사례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일상 속에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첫째, 돈. 첫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가장 쉽게 망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대학 시절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저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월급으로 300만 원이나 벌었어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친구들의 미묘한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저에게 밥을 기대하거나 선물을 사달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돈에 대한 자랑은 상대방에게 이해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럽다라는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 정도는 벌어야 하는데 라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직결된 예민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여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랑하듯 말하거나 우월감을 내비치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기보다는 경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작은 오해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자칫 나의 사적인 재정 상황까지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재정 상태를 빌미로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남에게 보여주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말로 자신의 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돈은 자랑이 아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을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여길 때 비로소 돈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돈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결국 돈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현명한 사용과 관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돈을 통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돈을 자랑하는 순간이 오면 한 번 더 입을 닫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인맥. 두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인맥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랑 친해. 그 사람 나랑 같이 밥도 먹은 사이야 와 같은 말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은 오래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주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맥 자랑은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과시하거나 비교하는 행위는 관계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겉으로 보이는 친분이 실제로 깊은 신뢰 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반응은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맥은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진짜 중요한 인맥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 떠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인맥이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또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할까? 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강한 인맥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와 믿음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또한 인맥을 자랑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 인맥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만들고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맥은 자랑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진짜 인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랑보다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신뢰를 쌓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인맥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셋째, 연애 경험. 세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연애 경험입니다. 연애 이야기는 때로는 가벼운 농담거리나 흥미로운 주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과거 연애담을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세해지거나 자랑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애 경험은 매우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들 앞에서 과거 연애 경험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점차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나친 사적인 이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고 다른 친구는 자신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나중에 내 연애 이야기도 이렇게 말할까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연애 경험은 단순한 자랑거리나 이야기 소재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특히 현재 연인이 있는 경우 이런 이야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 경험을 가볍게 자랑하다 보면 상대방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 경험은 가볍게 흘리듯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해야 합니다. 진정한 연애 경험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연애 이야기를 떠벌리며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연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연애 경험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볍게 느껴지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 경험은 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거나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세요. 가끔은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넷째, 학벌과 스펙. 네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학벌과 스펙입니다. 학벌과 스펙은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배경이나 학력을 드러내며 우월감을 내비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주고 관계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명문대 졸업 학력과 유명 기업 입사 경험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정말 대단하다라며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차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그 친구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질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모두가 불편한 기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학벌과 스펙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스펙 자랑은 상대방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열등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자신의 학벌과 스펙을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스펙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벌과 스펙은 필요할 때만 언급하고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다섯째, 가정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정사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꿈만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사를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 주말마다 여행도 자주 가고 가족들끼리 항상 웃음이 넘쳐나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쁜 마음에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의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그 친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 친구와의 대화가 조금 어색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사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누군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나 화목한 가정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사는 타인과 비교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이렇다라며 자신의 가정 환경을 자랑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 환경은 모두 다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조심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라도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진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행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배려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 인맥, 연애 경험, 학벌, 가정사. 이 5가지는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꼭 참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자랑은 순간적으로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관계를 망치고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말 한마디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신중한 말과 배려로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신중한 언행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고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